삐? 일바이네요. 별님이 오늘 일바입니다. 오늘 세생님도 일찍 주무셔서가 아니라 세생님 오늘 약속 있으셔서 아마 시방 못 들어오신다고 해서 하루님도 일찍 주무시는 것 같고 요즘 그래서 근데 오늘은 별님이 일바를 해주셨네. 오늘 사실 세생님한테 선물을 받았는데요. 기왕이면은 세생님 보실 때 개봉해드리려고 내일이나 모레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금 구도가 많이 바뀌었죠? 이제 내가 봐도 알겠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엊그제? 어제였구나. 어제 이제 친한 형이랑 와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형이 이게 방송에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저만 나오게 하고자 해서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 근접으로 하다가 원래 구도를 못 찾겠어요.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랬는데 너무 가까워서 부담스럽다는 분이 계시면 제가 내일은 또 멀찌감치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그렇죠. 맨날 똑같죠. 일어났고요. 늦잠 잤고요. 모르겠어요. 지지난주엔 나 미라클 모닝 되게 잘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부터 약간 늦잠이 자더니 이번 주도 월요일은 좀 잘 되는 것 같더니 계속 늦잠입니다. 늦잠을 자봤자 한 8시 30분쯤 일어나서 잘 씻고 더워요? 야훈님 혹시 제가 아는 분인가요? 일단은 좀 늦게 일어나서 좀 씻고 느지막하게 이제 수업을 켜서 과제를 하고 그리고 점심은 집에 가서 먹었습니다. 근데 친척 동생들이 와서 친척 동생들이랑 이제 알아가면 되죠, 야우님. 친척들이랑 재미나게 놀았는데요. 인터뷰요? 어떤 인터뷰 보셨지? 친척들이랑 재미나게 놀았는데요. 친척 동생들이 지금 8살이에요. 저는 30살이니까 이제 22살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저는 요즘 그 친구들이랑 놀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같이 닌텐도 위도 했고, 오늘은 뭐 했느냐. 밥 먹고, 같이 이제, 화살총 있거든요. 그걸로 사격놀이도 하고, 그리고 같이 저 커피 먹는데도 따라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그 친구들 과자랑 아이스크림 사줬습니다. 제가 왜 그 친구들이라 그러냐면 사촌동생이 쌍둥이라서 8살 2명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있을 때 참 요즘 재밌고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장난을 많이 치죠, 저한테. 맨날 막 반말할 때도 있고요. 때릴 때도 있고요. 종종 제가 이제 어른들 안 계실 때 이놈의 새끼야, 형이 첫사랑에 실패 안 했으면 너만한 애가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 농담으로 생각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첫사랑에 실패 안 했으면 내 아들이 걔보다 크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그 정도로 저랑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니까 이제 항상 애기 같은데 이제 오늘은 또 애기라고 부르는 건 싫다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지어놨는데 왜 이름을 안 부르고 애기라 그러냐고. 자기 이제 학교도 다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맘때는 또 애기라고 부르는 게 싫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친구들이랑 일화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해드리는 건 TMI이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종종 생각하면서 피식피식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들이 무럭무럭 자라면서 이제 멋진 어른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안 컸으면 좋겠다. 그냥 지금처럼 애기처럼 계속 나랑 놀았고 나도 안 늙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떠오르는 시가 있어서 청산도라는 시를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아직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청산도라는 시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시죠. 90년대생들한테는. 이게
한글과 컴퓨터의 이찬진 대표가 워디안 워디안 타자 연습을 인수하기 전에 이제 한컴 타자 연습이라는 이제 흑백 프로그램이 있을 때부터 청산도라는 시를 이제 긴 글 연습, 타자 검정에 반영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청산도라는 시가 이제 매일 컴퓨터 시간마다 쳤죠, 5분씩. 그래서 막 사나 우뚝 솟은 푸른 사나 막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사나 숱한 나무스로 무성이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막 이게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면 맨날 쳤거든. 그리고 그게 워디안 타자로 넘어갈 때부터는 애국가가 나와서 청산도보다 짧은 글이 있었는데 제가 그 한컴 타자를 할 때는 청산도가 제일 짧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청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메밀꽃 필 무렵이나 어린 왕자 이런 건 너무 기니까 그거는 5분 안에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5분 안에 다 쓸 수 있는 게 별에는 밤이나 청산도였어서 저는 청산도를 많이 썼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치면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팔도 덜 아프고. 그래서 청산도가 굉장히 익숙한데 오늘 그냥 우연히 청산도라는 시가 떠올랐어요. 저는 박두진이라는 시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박두진 시는 다른 시예요. 해야소사라라는 시인데 그건 이제 다음에 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청산도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청산도 박두진 사나 우뚝 솟은 푸른 사나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사나 숱한 나무들 무성이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머껏 골짜기서 우러오는 뻐꾸기 사나 푸른 사나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질 보리고 온 사람아.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 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보리고 온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튀어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줄 보리고 온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뻐꾸기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절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세생님 보실 때 언박싱 하려고 제가 안 했는데요. 세생님이 하라고 할 때 하려고. 그 세생님이 주신 그 명패는 이제 제 거지만 뭐 저는 구독자님들 거기 때문에 세생님이 하시라고 할 때 제가 언박싱 할 겁니다. 일단 저는 이 시를 지금 읽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시를 이렇게 너무 급하고 빠르게 읽으면은 아웃사이더잖아요. 뭐 티어를 발견하는 아침에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에 푸른 언덕을 이렇게 하면은 읽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타자 검정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너무 빨리 읽어야 된다는 무의식적인 나의 의식의 흐름이 있는 거야. 빨리 하고 싶고 빨리 치고 싶고. 근데 일단 천천히 읽느라고 좀 애를 먹었다. 잠깐 시에 대한 얘기 멈추고요. 오늘 세이생님께서 주신 선물을 언박싱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네. 당연히 저도 빨리 까고 싶죠. 제가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 책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책상 꾸미는 아이템들을 좋아합니다. 정리를 잘 못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차마 제 손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갖고 싶었던 그런 아이템을 세생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와, 이게 뭘까요? 사실 전 뭔지 알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아크릴판이 있네요. 응? 아크릴판 보호필름을 제거 후에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판이 있는데, 우와, 되게 예쁘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예뻐서 지금, 잠깐만요. 일단은 전기를 연결하는 거네요. 전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디 꽂으면 좋을까? 밝기 조절이 돼요? 어디 봅시다. 아크릴 보호필름을 제거해 주세요. 보호필름이 어디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보호필름 같은데 어떻게 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귀한 거라서 제가 막 만지기도 그런데, 제가 손이 똥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맨날, 그래서 지금 걱정인데, 최대한 성심성의껏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엄마 보고 싶네요. 이런 건 보통 이제 어머니한테 해달라고. 땀난다. 오. 여러분, 제가 해내고 있습니다. 어우, 덥다. 희망온도를 22도로 설정합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사실은 너무 귀한 선물이니까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손이 너무 떨려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똥손이라서 이게 후딱후딱 딱 떼드리면은 피차 편할 텐데. 엄마를 생각나게 하는 선물이네요. 혼자서는 이런 걸 잘 못하네, 내가. 아직도. 봅시다. 이 앞. 짠. 밝기가 조절이 된다고? 이게 돋보이게 오늘은 이렇게 갑니다.
자세히 보시면 로이어 신바라고 돼 있고 여기 서울대학교 저희 모교 마크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변호사 배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 꼭 변호사 되라는 선생님의 감동적인 선물이죠. 어떻게 조절을 하는 거지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게 밝기 조절을 설명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네, 너무 마음에 들고요. 사실은 저도 이런 거 갖고 싶었죠, 당연히. 하나쯤 갖고 싶었는데 사실 제 손으로 이걸 어떻게 삽니까? 근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저녁 보내세요. 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주신 선물 너무 감사히 잘 받았고 이렇게 언박싱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항상 구독자님들이 선물을 해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게 저는 사실 주는 거는 그래도 잘하는 편인데요. 받는 게 익숙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독자님들께도 종종 뭐 작은 요깃거리나 이런 것들을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는 적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게 되게 익숙한데 요즘에는 과자도 보내주시고 커피도 보내주시고 찻잔도 보내주시고 시집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멋진 명패 같은 것도 보내주시고 얼마 전에는 이 조명도 받았어요. 그것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익숙하지가 않은 것들이고 선물을 받는다는 게 그리고 황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이 제일 맞겠죠. 뭐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한 마음을 잠시 뒤로 하고 내일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시를 읽을 때 계속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야. 나는 이거를 막 빨리 쓰던 그 기억밖에 없으니까 빨리 읽고 싶은데 천천히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천천히 읽으니까 되게 아름다운 시네요. 그러니까 청산도가 이 시의 화자도 아니고 뭐 장소적 배경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이 시의 화자가 청산도와 그 산에게 말을 하는 방법인데 나는 이렇다, 이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산은 참 예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내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이 안에서 기다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청산도는 그러면 화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이상향, 뭐 유토피아, 무릉도원 같은 곳인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거기에 있을 때 나 혼자만 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이곳에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있고 싶다 아니면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랑 있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을 표현하면서 나는 그냥 기다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는 우리가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갖는지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리고 그러한 행복한 양식들을 누구랑 함께 나눌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 시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위치하고 있는 청산도라는 게 의미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는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앞에서 청산도를 굉장히 칭찬해요. 거기서 누우면 난 너무 행복하고 여기서 뭐 하면은 줄줄줄 가슴이 울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결국에는 내가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친구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버리고 온 사람을 일로 부르고 싶은 거고요. 여기서 기다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지금 가시밭길에 있다.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든 곳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절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그곳에서 기다리진 않죠. 내가 글로 갈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요즘에 저의 생활 그리고 지난 저의 힘들었던 시간들 뭐 군복무 시절이었거나 아니면 대입 시절이었거나 이럴 때 생각을 했을 때 이 시의 화자가 왜 청산도라는 것을 제목으로 하고 그것을 앞에서 그렇게 칭찬을 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입시를 하시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뭐 재수를 한다 이러면 재수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고 싶죠. 그리고 틈틈이 기회가 되면 시간을 내서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결국에 이제 내가 할 일이 너무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그리고 시간은 한정된 상황 속에서는 뭐 보고 싶을 때마다 보는 게 힘들겠죠.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옥 같은 경쟁 사회로 들어와서 내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냐라고 말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재수학원에 있습니다. 재수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됐든 연인이 됐든 가족이 됐든. 그럼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게 그 사람이 재수학원에 들어와서 같이 재수하기를 바라는 거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빨리 여기서 나가서 그 사람과 즐거운 환경 속에서 함께하고 싶은 거지 결코 내가 지금 힘든 환경 속에 있는데 그 속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이타적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는 절대 행복하지 않다고요.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힘든 환경 속에 있는 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시에서 제가 말하는 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랑 있는 게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그 좋은 환경 속에 있어야 비로소 여기서 누군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내 환경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으면 그냥 막연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게 중간중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일탈일 뿐인 거고 중간중간에 뭐 베케이션이나 헐리데이일 뿐인 거고 결코 함께 한다는 표현을 쓰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앞부분에서 이 사람 박두진이 설정한 화자가 청산도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이랑 보고 싶은 사람이랑 함께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 환경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리 보고 싶은 사람이라도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지금 다들 바쁘시잖아요. 할 일들이 많고 분명히 보고 싶은데 못 보는 사람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그 사람이랑 지금 당장 함께하고 싶은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마음속의 속상임을 자세히 귀 기울여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서 지금보다 많은 것들을 읽어내고 많은 것들을 갖게 되고 지금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있을 때 그 사람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서 마지막 글이 저는 굉장히 항상 와닿았거든요.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최근 들어서 철이 없고 애 같고 아직도 많이 안 컸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른이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른다운 생각을 하고 어른다운 태도와 어른다운 생각과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든든한 사람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강한 사람이고 싶으니까요. 근데 결론 먼저 말해드릴게요. 저는 어른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싹 지워버렸고요. 그리고 철이 없다는 말이 이제는 칭찬처럼 들리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산다면 내가 어른스러워질 필요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른스러운 게 강해진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용하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을 지켜가는 그런 것들이 어른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거든요. 뭐 서른이 늙은 나이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친구들 중에는 이제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친구들은 이제 저보다 일찍 어른스러워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은 아직 애일 수 있겠지만, 그냥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따져요. 근데 조금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더 깊게 하다 보면 굉장히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 가장 요즘 친구들이랑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집 사는 얘기, 뭐 재테크하는 얘기, 그리고 세금 내는 얘기, 그런 것들이 많고, 뭐 혼자 지내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람과 만남을 해서 결혼을 할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되게 낯섭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사람이 살 곳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속에서 뭐 함께 할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고민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데, 이제 그 고민의 주제가 예전에 그 친구들이랑 얘기했을 때는 참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 5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가치를 만들어 나가지라는 고민을 했던 대화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가슴 벅차오르는 순간도 있고 좀 깝깝하고 앞이 안 보이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런 얘기를 나눌 때 정말 그 사람이랑 가까워짐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고 아,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그 사람의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기억해요. 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구나, 이런 거. 근데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은 소리 하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도 그냥 뭐집 사는데 얼마를 빌렸고, 그럼 매달 얼마를 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고, 그럼 한 달엔 이 정도 돈이 쌓일 거고, 그럼 저축은 이 정도 할 것 같고, 그러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뭐,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갖춘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듣다 보면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한데, 음, 씁쓸해요. 왜냐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곧 사회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이제 내년 초쯤에 이제 제가 진짜 무엇을 할지 사회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가치들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어떠한 분야에서 나의 한 가지 점을 딱 찍어낼지 그런 고민들을 이제 내년부터 하게 될 텐데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조금은 나랑은 다른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이제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알면서 약간 어른이 된다는 거에 대한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을 때 결국에는 뭐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냉혹하고 너무너무너무 척박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그냥 이게 맞는 거라면 나도 빨리 철들어서 지금부터 조금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고 변호사가 됐을 때 어떤 직장에 이제 또아리를 틀어야 내가 좀 더 일찍 안정되고 일찍 재산들을 좀 읽어내고 이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다가 근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계속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열심히 사는 게 단순히 그냥 배부르고 물론 배가 고프면 안 되겠죠. 근데 배부르고 단순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 남들과 다른 나를 만들어내고 싶고 재밌게 살고 싶고 멋있게 살고 싶다는 그런 꿈 때문에 20대를 조금 치열하게 보냈는데 30대는 이제 또 돈을 모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나를 치열하게 몰아붙이고
40대부터는 이제 가족이 생겨서 그 가족을 부양하고 또 나의 자식들에게 나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 자식들의 꿈을 열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런 삶이 분명히 의미 있는 거고 현실적인 거고 어른스러운 삶이겠지만 그랬을 때 내가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생각하면서 그걸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시간은 단 1초도 없는 거네. 내 인생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제 나름에는. 어른 되지 않을 겁니다. 내년에 변호사 시험이 끝나면 31살이지만 21살이 된 것처럼 그냥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놀고 싶은 거 있으면 실컷 놀아도 보고, 그 속에서 고민도 해보고, 그 속에서 정말 뭘 했을 때 내가 가치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내가 가슴이 뛰고, 설사 그 일이 잘 되지 않았더라도, 나 의미 있는 일을 했네 하고 스스로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그때부터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고민을 이제 그때 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실 조바심은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철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남들은 이제 현실을 준비하고 그 안에서 이제 착착착착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해나가는데 나는 이제 그때부터 나의 삶을 찾겠다고 한다는 게 옛날에 유병재가 이제 그랬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5, 60대에 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는 꿈을 쫓아야 되나 뭐 현실을 택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이랬다 이러면서 되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분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되게 늦은 나이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음, 나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맞춰주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했고 뭐 그 과정 속에서도 저도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좀 웃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사랑받고 싶고 내가 좀 예쁘고 싶고 내가 좀 빛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처럼 내가 그냥 행복하게 살 때 필요한 돈은 얼마가 있을까?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대단한 거 필요가 없었던 거죠. 시간만 있으면 되지. 그리고 용기만 있으면 되고. 근데 저 용기는 점점 갖춰나가고 있고요. 되게 용감하잖아요. 이렇게 밤마다 시밤을 틀어놓고 내 생각을 말하고 여기서 제가 말실수 한 번만 제대로 해도 평생 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용기를 내잖아요. 매일 밤. 저 원래 이런 거 못해요. 용기는 점점 갖춰나가고 있고 내년 되면 시간도 많을 거니까 그때부터는 나 하고 싶은 거 하자. 나를 믿고. 왜냐면 이제는 내가 웃는 걸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나를 웃게 해주고 싶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의 마지막에서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철없음이란 뭘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거죠. 아직도 무릉도원 속에서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속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너희들도 얼른 나한테 와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철이 없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곳을 무릉도원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전쟁터다. 내가 있는 곳이 뭔가 지옥이다. 아니면 여기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여기로 부르지도 못할 뿐더러 빨리 세상을 알아가야 되고, 빨리 남들 하듯이 따라야 되고, 빨리 여기서 철이 들어야 되고, 어른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내가 올해 처음 결심한 그 생각과 굉장히 비슷하다. 철이 없다. 그리고 내가 이제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열심히 잘 가꾸어 나가는 바운더리 속으로
나를 보러 와주기를 그냥 나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내 할 거 하면서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시가 많이 재미없으셨나 봐요. 근데 저도 사실은 오늘은 준비는 뭐 항상 많이 못하지만 거의 10년 만에 처음 보는 시라서 제 얘기로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많이 나가셨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는 청산도라는 시를 읽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습니다. 뿌듯하기도 하고요. 오늘 선물 받아서 너무 고맙고 그래도 한 분이라도 계시니까 앞으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스트리밍 좀 더 켜놓고 나누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수요일이네요. 이번 주도 절반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정말 항상 여러분들 수고 많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지만 하고 있지만 이번 주는 더 수고 많았어요. 왜냐면은 너무 더웠잖아요. 근데 더운데 또 날씨는 너무 예뻐요. 하늘이 항상 매일매일 예쁘고 막 울긋불긋 때로는 갈색인 날도 있고 이런 하늘은 어떻게 생기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막 하면서 매일매일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놀러 가고 싶을 만도 한데 저는 실제로 몇 번 놀러 갔고요. 그런데도 이제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는 사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부했던 시간들이 꽤 길기 때문에 모든 날씨가 그냥 공부에게 다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놀러 가고 싶고 날이 흐리고 날이 추우면 추우니까 당연히 힘들죠, 공부하기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당연히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래오래 하려면 당연히 다 의지가 필요한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졸았어요. 낮이라서. 그러면은 나는 본능에 충실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죄악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설계되어 있는 대로 오늘 잠깐 행동을 한 겁니다. 여태까지 반항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날씨가 좋아서 좀 산책을 평소에 한 5분, 10분 하던 걸 한 30분? 저 같은 경우는 1시간도 하는데 1시간 했다고 칩시다. 1시간 했다고 치면 나는 그 순간 나라는 사람이 원래 태어난 대로 행동을 한 거죠. 사람이 날씨가 좋으면 당연히 걷고 싶은 거지 날씨가 좋은데도 집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걔는 되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열폭했습니다. 친구야,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단다. 나도 있을 줄 알았는데 로스쿨에 와도 공부를 재밌어 하는 사람은 없단다. 물론 공부가 재밌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사실은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다고 계속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면도 분명히 있는데 입시를 위해서 하는 공부, 시험을 위해서 하는 공부는 결국에 필연적으로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다만 자기가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공부는 너무 재밌는데 제가 나를 짜증나게 해. 나는 공부를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 나는 공부를 너무 좋아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어떤 일이 나를 계속 짜증나게 해 하면서 계속 착각을 할 뿐이지 사실 모두 다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이 좋아서 그 부분을 열심히 탐구하는 학문은 또 다르죠. 그거는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떠한 시험을 위해서 그거에 위한 수단으로 내지는 그걸 위한 과정으로 하는 공부는 결국 스트레스입니다. 왜냐면 내가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아무리 좋아서 하는 뭐 골프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 골프를 계속 연습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하루에 10시간씩 똑같은 짓을 1년씩 하라 그러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모두가 당연한 거고 거기서 잠깐 딴짓하는 거는 정말 정말 당연한 겁니다. 거기서 딴짓을 정말 하고 싶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즐거우면 그 사람은 공부를 계속 해야겠지. 근데 우린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우린 빨리 끝내고 싶지.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놀고 싶다. 내지는 공부를 하다 딴 생각이 든다. 나가 놀고 싶다 이러면 와, 내가 공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러면 스스로 기특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막 나는 의지 박약이 내 의지가 약하네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질문도 없으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지루하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나가셔서 아마 방송은 이쯤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진짜 오늘 이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 시험 끝날 때까지 잘 켜놓고 반드시 이 선물에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내도록 매일매일 새 선생님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별님도 이제 자러 가셨나요? 별님 오늘 일바로 인사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는데. 네, 다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끝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제가 밤마다 하는 말이라서 이제 지겨우시겠지만 다들 오늘 더운데도 밤하늘이 예쁜데도 어디 가지 않고 열심히 공부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오늘 했던 공부의 양이 내가 계획한 거에 미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더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유진님 감사합니다. 나 오늘 하루 정말 수고했다 라고 침대에서만큼은 쓰담쓰담 토닥토닥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도 오늘만 같아라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반드시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하고 보람찬 날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